지난달 26일이죠. 서울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과도한 업무 강도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소속인 이탄희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 화상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일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언론인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서울대 학생들 또 노조 측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의원님 혹시 현장 방문하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장 방문하고 서울대가 하나의 설국 열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학교 당국 측과 청소 노동자 측이 느끼고 있는 게 너무 다르더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렇게 느끼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청소 노동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예. 업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관리자가 늘 억울하시겠네요. 이렇게 답을 보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모티콘으로 웃음 표시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 조롱이라고 여길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가 많다, 힘들다,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건데 답으로 예. 돌아오는 게 이모티콘 웃음 표시 이렇게 돌아오고 예. 또 뭐 복장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 코드 때문에 이제 청소 노동자이 힘들어서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야 우리 최저 시급인데 돈 모아서 정장까지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리자 쪽은 그냥 예쁘게 입고 오라고 한 거다. 예. 스스로를 예쁘게 만들려고 한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 관리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외주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입니까? 소속 직원이죠. 아, 소속 직원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네네.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뭐 회의 때 정장을 차려입고 와라. 뭐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주겠다.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특히 네.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산 게 이 네.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시험을 보게 했다. 네. 그것도 뭐 한자 시험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빵점 맞으셨네요 이러면서 모욕을 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시험지 자체를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1회 시험, 2회 시험 이렇게 쓰여 있는 필기 시험지를 봤는데 제가 시험 문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한자로 작성하세요. 한자로 작성하라고요? 네, 그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뭐 그다음에 다음 동 중에서 대학원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그게 총 수용 인원은 몇 명인가요? 청소 일이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없죠. 게다가 채점한 것도 보면요. 이 조직의 명칭을 정확히 쓰라고 했는데 관악학생회관 이러면 틀리고요. 서울대 관악학생회관 이러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다 표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30점 맞아서 눈물 흘리고 0점인 사람한테는 빵점이네요 이러면서 돌려주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그 아까 청소 노동자가 문자로 관리자에게 네네. 일이 너무 많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많은 일을 소화하고 나서 나름 또 시험 준비를 그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시험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요. 예.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모인 상태에서 계약서를 이제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저희가 이제 사실상 노예계약 아니냐 이런 풍자까지 했었는데 갑이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걸 쭉 보여주면서 시험을 갑자기 치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였던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 이거 업무상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의원님 혹시 학교 측에 네. 시험을 본 목적, 이유 이런 거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즉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여러 번 언론 보도가 됐지만 이제 서울대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유족들도 그렇고 노조원들도 그렇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 이제 노조원들이나 청소 노동자들의 불신을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
지금 자체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인권센터라는 기구가 사실 솜방망이 처벌 전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뭐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고 예. 여기에 뭐 한 17명 넘는 사람들이 다 진술서 제출하면서 맞다 했는데 그때 겨우 3개월 권고 정직 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게 학내에서도 크게 비판을 받고 나중에 대학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3개월 정직 권고가 아니라 해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보다도 훨씬 약한 권고를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전력이 있어서 불신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 자체 조사로 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는 자체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혹시 외부에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뭐 법률이라든가?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 조사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산재 TF에서 주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해라. 예.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예.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저희는 이제 서울대 종합감사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제 2011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어허. 그래서 오늘 아침 토론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높이 기대를 하긴 하지만 외부의 어떤 감시나 통제가 없으면 예. 당연히 내부 문제 스스로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10년 예.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종합감사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네네. 뭐 청소 노동자들의 쉬는 곳이 없다. 있어도 너무 네. 협소하다.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 환풍기도 설치 안 해준다. 뭐 심지어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점심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그렇죠. 문제가 네. 터진 서울대에서는 일하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천장에서 막 흙가루가 떨어지는 곳이었고요. 예. 예전에 그 구의역 김군 사건 때 컵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분도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배가 고프셔서 컵라면 하나 드시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못 일어나신 거거든요. 예. 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이 현장을 네.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이제 동생이 또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대권 후보도 누구보다 관심이 있을 거고 지금 당에서도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걸 조사해서 원인 찾고 뭐 책임자 처벌하고 여기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재발 방지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그 산재 TF 내부에 대응반을 설치를 했고요. 예. 저희가 좀 현장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안들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뭐 직고용을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동 조건 자체를 조금 인간적인 상황으로 바꿔줘야 되는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좀 집대성 해가지고요. 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고 현안 문제 여쭙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그 김병수 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요.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담당 판사 뭐 이런 검색해서 뭐 항의하고 이러는데 뭐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하나는 대법원의 어떤 내용적인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사법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 여권의 인사들이 다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저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이 판결은 좀 특수한 게 소위 말하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법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행위 가담이 없다라는 거는 판결문에도 나와요. 예. 행위는 다 경공모 드루킹이 했다. 근데 책임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모의한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거든요. 예. 뭐 악수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게 동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평가의 문제여서 그건 뭐 수학처럼 뭐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1 플러스 1은 2다라고 그냥 확정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통상적인 어떤 형사 판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는 동행이 어렵지만 뭐 사업 시스템 자체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태도로 이해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